강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현재 시각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또 최근 상승세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경쟁 구도가 좀 선명해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최근 이재명 후보는 온라인 정책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첫 번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 이야기를 꺼내했습니다. 이 전환적 공정성장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가도 궁금합니다. 지지자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의뢰 민영배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민영배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이 치열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고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강하게 세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예,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염려가 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본선을 어떻게 잘 치를 것인가가 저희 당의 과제일 텐데 네. 그런 게 좀 걱정이 좀 되고요. 특히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 사이에서 저희가 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지 않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특히 이낙연 후보하고 지금 그 경쟁이 선명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분이 이제 쉽지 않은 분이죠. 네네. MBC가 조사를 어제 발표를 하셨던데요. 마치 MBC가 하셨던데. 네. 선호도 조사에서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27.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7%,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전 대표죠. 네. 14.6% 이렇게 나왔던데 실제로 이제 양자구도 그러니까 저쪽 당의 최고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분하고 저희 쪽하고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 이낙연 대 윤석열 이렇게 해보면 네. 거기서도 상당히 이낙연 후보가 좋아지고 있어요. 네네. 다만 이제 보니까 이재명 후보 쪽은 윤석열 후보 대비 격차가 크고 이낙연 대표는 아직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 필승 카드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호소를 하고 또 이 경선이 네. 본선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걸 놓치지 않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 경선이 끝나면은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경선을 치르는 후보들이 또 합쳐서 상대 그렇죠. 대선 후보들과 싸워야 될 텐데 그렇죠. 갈등의 골이 너무 심해지면 그것이 또 봉합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예비 경선 초반에 저희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되게 조심했지요. 그러니까 그분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권투를 하는데 때리지는 못하고 그냥 방어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게 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을 좀 사전에 그러니까 분열의 씨앗을 좀 뿌리면 안 된다. 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최근에 조금 좀 내부의 네거티브랄까 이런 게 좀 불거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네거티브를 하는 건 절대 하지 않겠지만 네. 대응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일은 해야겠다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한 팀으로 네. 같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네, 이재명 후보도 권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가드를 내리고 직접 스트레이트를 뻗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굉장히 좀 치열하게 붙는 느낌이 있는데 조금 그런 건데요. 본격적으로 그런 네거티브로 해서 맞대응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 경선 시점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경선 연기 불가론을 이야기했고 결국은 경선 연기가 안 됐었는데 코로나19 전국 때문에 좀 경선이 5주 연기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경선을 치르는데 이재명 지사 캠프 측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경선 연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좀 와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지사 쪽에서 경선 연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경선을 연기하는 과정, 2달이 됐든 석 달이 됐든 연기하는 과정이 자칫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 격렬한 분열 요인이 생기면 곤란하다. 지금 그런 염려가 지금 잠깐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후보를 가능하면 정해진 대로 세워서 원칙적
원칙을 지키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서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네. 본선 경쟁력을 높여가자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예선에서 경선에서 유불리 때문에 경선을 제때해야 된다고 주장한 게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져서 당이 네.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는 모든 것을 스톱해 주세요. 일단 코로나를부터 잡읍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당만 나서서 경선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당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당의 결정에 이재명 지사도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경선의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경선을 제때해야 된다고 주장했거나 또 이번에 받아들이거나 이런 게 그 이재명 지사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아니었다. 네. 당 전체 그리고 본선 경쟁력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승적인 그런 그 처음에 경선을 연기를 반대했던 것도 대승적인 거였고 이번에 또 당이 결정한 것을 따르는 것도 대승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당에서 어제 결정을 했어요. 네. 대략 한 4주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8월 7일부터 그 광역 단위로 순회 경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저희 특별당규에 정해져 있는데 네. 요거를 9월 4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조정안을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거인 모집 기간은 2차는 지금 8월 3일까지인데 요건 유지를 하고 3차는 추석 연휴를 감안해서 아마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래서 원래 9월 5일에서 9월 9일, 10일 그쯤이면 끝날 상황이었는데 이게 10월 10일에 연기가 끝나는 된 걸로 거죠. 예, 네. 그렇게 연기 결정을 했고 뭐 저희는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걸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경선 기간이 좀 늘어난 만큼 더 치열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민영배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좀 들려주시겠어요? 예. 제가 지난 1월 초부터 이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저는 첫 번째는 정치 철학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청장을 하면서도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누구를 중심에 두고 정책적인 판단을 할 거냐, 의사결정을 할 거냐 이 문제인데 그 대목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가장 분명하게 주권자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일을 해가고 그렇기 때문에 늘 당당하고 거침없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성과를 낸다. 네. 그 정치 철학이 저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래서 권력을 결코 사유하지 않고 늘 공인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제가 첫 번째 그 정치 철학의 그 가치 때문에 제가 지지를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을 정말 잘하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공약 이행률도 성남시장 때나 경기지사 때나 90%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일을 잘하는 것이 되게 그동안에 쭉 보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네.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 철학이 분명하고 권력을 자기나 자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네.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 대목에서는 하여튼 일을 잘한다 이 대목은 아무도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시대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전환의 시기지 않습니까? 네.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이런 때는 좀 용기가 있고 창조적인 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대범하게 이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이 정책의 내용이 이사가 저는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료 조직을 정말 잘 활용해서 조금 전에 그러니까 지휘력이 아주 탁월하죠. 네. 뭐 수도 없이 열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서너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방향성을 추진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지고 실현해내기 때문에 동의하고 함께한다는 말씀으로 짧게 이해가 되네요. 사실은 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촛불 민심이 탄생시킨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이걸 계승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 때문에
사실은 이 대목에서도 가장 적합한 분이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 하면은 이 기본소득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오셨는데 최근에 이 첫 번째 공약으로 경제 공약으로 이야기하는 게 전환적 공정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짧게 이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기본소득은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전환의 시기 아닙니까? 네. 이 시기에는 공정한 것 자체가 성장 동력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공정은 훼손된 상태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네. 민주화 시대에는 그런 성장에 따른 폐해를 교정해가는 과정이었고 이때 핵심 가치가 공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전환 시기에는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의 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투명성이나 기회 균등이나 공정한 경쟁 같은 것들이 있어야 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 그 발표를 할 때 전환적 공정 성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 성장률의 우하향,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멈추고 네. 우상향의 지속 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여러 가지 뭐 재벌 계획이랄지 이런 다양한 어떤 개혁들을 좀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대로 좀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건가요? 아, 당연히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부 그러니까 양극화가 지금 극히 심해졌고 이 양극화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나면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공정의 가치를 관철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지금 결실을 못 맺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이 문재인 캠프에 여기 이재명 캠프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사실은 자꾸 소득주도 성장하고 지금 저희들이 전환적 공정 성장을 얘기하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에 소득을 뒷받침하는 것이 성장이어야 하는데 이 성장의 기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소득주도라고 했을 때 소득을 창출해내는 이게 조금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면 네. 실물 경제에서의 성장으로 이 소득을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거는 지금은 실물 경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본의 성장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좀 그 전환적 공정 성장에 대해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이 이재명 후보의 또 야당 후보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저희 윤석열 전 총장 등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싸웠을 때 본선 경쟁력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시간이 벌써 없네요. 한 30초만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 살아온 인생이나 성과나 공직자들은 기존에 무엇을 해왔는가 과거를 잘 살펴보면 오늘 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래에 그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점을 비교해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점은 뭐 저희가 보기에는 네. 정책이나 성과로 봤을 때 야당 후보들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 당 내부에서도 뭐 유일한 필승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후보 본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과 철학을 좀 검증하는 시간을 저희 방송